넓은 바다는 남자들의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곳은 남자들에게 언젠가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배를 타는 것이 불가능하면 보통은 다이버 시계나 해양 시계들을 구입해 본인의 로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마도로스의 로망을 가진 분들, 이 시계 브랜드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 율리스 나르덴입니다. 아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낯선 이름일 텐데요. 오랫동안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린 크로노미터, 즉 항해용 시계를 생산해왔고, 현재는 창립자 율리스 나르덴이 창조해낸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손목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마린, 다이버, 클라시코 등의 5개 컬렉션을 통해 율리스 나르덴은 현재에도 고급 시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율리스 나르덴은 본인의 이름을 딴 시계 브랜드를 1846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창립했습니다. 그는 크로노미터와 손목 시계를 만들기 위해 고향인 스위스 르로클 지방에서 공방을 시작했죠. 과거 시계 공방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크로노미터와 포켓워치를 만들기 위해 고향에 정착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위스 시계 산업은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고, 대부분 프랑스나 독일의 시계 제작자들이 명성을 얻었던 시기였죠. 율리스 나르덴이 처음 창립되었을 당시는 범선과 소형 구축함, 쾌속범선 등이 등장하면서 운항을 위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정확한 시간과 경도 확인이 절실했죠. 하지만 당시에 항해용 시계는 오차가 심했고 엉망인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에 오차가 줄어든 마린 크로노미터를 대량 생산해 세계 각국에 공급한 최초의 업체가 바로 율리스 나르덴이었던 겁니다. 마린 크로노미터를 완성한 이는 영국의 존 해리슨이었지만,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급한 인물은 율리스 나르덴이었죠. 브랜드를 항해 혹은 바다와 연관짓는 것은 이 브랜드의 큰 특징인데, 단 모양의 로고나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계열의 컬러가 주로 사용된다는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리스 나르덴은 어떻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뛰어난 기술력 때문입니다. 율리스 나르덴은 마린 포켓 크로노미터로 1862년 런던 월드 전시회에서 첫 금메달을 받으면서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국제적인 시계박람회와 전시회에서 4,300개가 넘는 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에는 50여 개 국가의 해군이 율리스 나르덴의 제품을 사용했죠. 기술과 노하우를 차근차근 쌓아오면서 율리스 나르덴은 1950년대까지 대표적인 항해용 시계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율리스 나르덴에게도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위스의 시계 회사들을 침체에 빠뜨린 쿼츠 파동 말입니다. 율리스 나르덴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율리스 나르덴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1983년 롤프 슈나이더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율리스 나르덴을 인수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찌감치 브랜드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던 슈나이더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율리스 나르덴을 인수했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줄 수 있는 시계 제작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슈나이더가 발견한 건 당시 31살의 젊은이였던 루드빅 웨슬린 박사였습니다. 원래 대학 교수였던 웨슬린은 기계식 시계에 빠져 본업도 그만두고 기상천외한 시계들을 만들고 있었죠. 슈나이더는 그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시계를 제작해달라고 주문했고, 웨슬리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천문 시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괴짜 천재와 성공한 사업가가 만든 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시계들은 해양 시계와 함께 율리스 나르덴을 대표하는 시계가 됩니다. 율리스 나르덴은 혁신적인 시계를 선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릭이라는 시계 모델입니다. 2001년 율리스 나르덴은 웨슬린이 설계한 프릭 모델을 발표합니다. 변종, 괴짜를 뜻하는 프릭은 묘하게 웨슬린의 삶과 닮아 있었죠. 이름이 알려주듯이 일반적인 손목 시계와는 다르게 생긴 이 제품은 꽤 파격적이었는데요. 크라운을 없애고 베젤을 돌려 7일간의 긴 파워 리저브를 보유하는 방식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요소였죠. 전통적인 시계 디자인의 실증을 느낀 일부 수집가와 마니아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젊은 시계 제작자들 또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원래 이 프릭이라는 이름은 출시 전에 붙여준 일종의 별명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출시 이후에도 그대로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네요. 한동안 독자적으로 시계를 생산하던 율리스 나르덴은 슈나이더 사후 2013년 구찌를 중심으로 하는 케링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라드 페라고와 함께 케링그룹을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로 활약하고 있죠. 국내에는 2016년부터 다시 수입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 4개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이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말인데, 아마도 율리스 나르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합니다. 해양시계에서 시작된 브랜드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디자인과 소재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죠. 이것이 현재까지 율리스 나르덴이 고급 시계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2017년부터 애플워치 개발에 참여했던 패트릭 프루니오가 CEO로 취임해 율리스 나르덴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계속 과거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혁신적인 멋진 시계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